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노동상식 교실 최기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시게 될 건데요. 가장 크게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문제가 바로 사람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회계도 마음대로, 결정도 마음대로 하는 조합의 대표자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현장에는 모습도 비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간부들의 모습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내 이익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조합원들의 모습도 있고, 투쟁에는 주저주저하는, 그래서 잘 나오지도 않는 비겁한 조합원의 모습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핑계로 근태가 굉장히 부실한 조합원도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집행부는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면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 비난만 앞세우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더없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고 누구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탈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무슨 비밀 결사체도 아닐 뿐더러 정치조직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중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나이나 능력, 성격, 학력 혹은 찐불친 등 이유를 불문하고 천편일률이 아니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해법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바로 회의를 잘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결과를 도출하고 전체가 결의하는 공정을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회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회의는 날짜, 시간, 대상, 안건, 결과까지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합은 누구라도 해당 안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들어야지 회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고 하는 사전평가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과 투쟁의 지혜도 혹은 결의도 혹은 그 승리를 담보하는 힘도 현장에 있고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의 자료 또는 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서 반드시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내용이 풍부해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의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는 회의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회의 발언자의 내용을 문제 삼아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발언권을 고르게 분배하고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반드시 집행한다고 하는 조직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를 속단하고 심지어 그 결과를 부정하는 이러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점이자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패배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 일은 성사될리 만무합니다. 먼저 집행하고 후에 평가한다는 이 원칙이 모든 조직에 바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이건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회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회의라는 것입니다. 설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을 얻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설득은 목적이 있는 대화이기에 상당한 품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혹은 너무 간단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깔보고 얕잡아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질투 혹은 비겁,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했을 때 비로소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의 비겁함을, 내 안의 욕심을 혹은 내 안의 이기심, 질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혹은 비겁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비겁도, 상대방의 이기심도, 질투도, 욕심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혹은 상대의 감정 상태가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의 중요한 요소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진정을 왜곡되지 않고 참되고 애틋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왜곡되지 않는 참됨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며 참되고 애틋한 마음은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믿음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것은 배려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조합 사업을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는 다툼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그 조직이 살아있는 혹은 생동하는 조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조직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노동조합이 즐기고 오래가기 위해서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간부들, 즉 핵심을 튼튼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간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능력치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무엇보다도 품성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기획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간부를 선임해서 그 간부가 지원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 투쟁을 용기 있게 혹은 배짱 있게 집행해 나갈 분야가 필요하면 해당 간부를 선임을 해서 그로부터 지원하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견과 다양한 의견, 다양한 품성을 가진 조합원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이 갖추어진 대표자가 해당 조직을 이끌어 갔었을 때 그래도 불협화음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두 번째, 조합원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됩니다. 조합활동의 8알은 조합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만나지 않는데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조합원들의 불편이 무엇이고 조합원들의 갈증이 무엇인지 우리 간부들이 어찌 파악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을 만나는 데로부터 조합원들의 지지 또한 시작이지. 그리고 조합원들로부터 지혜도 나고 힘도 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사업과 투쟁이 그들의 요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만나는 공경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과 투쟁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 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간혹 벌금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을 간혹 만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해당 집회 혹은 해당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벌금의 명목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벌금을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벌금의 효과는 어느 만큼일까요? 제 경험상으로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합원의 불편함과 혹은 미안함의 감정은 얼마 가지 않아 그 몇천 원의 벌금으로 상쇄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벌금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에 칭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고 삼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도적인 투쟁도 필요하고 또는 결의되고 준비된 간부들 혹은 일부 조합원들의 희생적인 투쟁도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결의하지 못한 사업에 일부 간부 대우가 혹은 일부 조합원들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혹은 그러한 판단으로 앞서간다고 하면 뒤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과 비난이 뒤따를 것이고 결국 조직을 와해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분투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분투 정신. 굳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둘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회학자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저쪽 건너편 나뭇가지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들을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경주를 붙입니다. 가장 먼저 그 나무에 도달한 아이가 가장 많은 양의,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과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윽고 출발의 종소리가 울렸고 아이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네요. 사회학자는 아이들이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주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똑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외쳤던 구호가 우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외쳤던 우분투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